그러면 그냥 편하게 쭉 얘기할 때 대화하듯이 시작하면 될까요? 스타트 JRTV. 다시 환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긴장 엄청 되는데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우리 팔다리 마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야 결손이나 초점이 안 맞거나 안면 마비, 감각 소실, 그래서 뭐 음식을 드시다가 음식이 흘리거나 어떤 침이 흐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연화곤란에 의해서 이 목 역시 우리 삼키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잘 먹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그림처럼 이렇게 VFSS라고 하는 연화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삼키는 게 잘 넘어가는지, 혹시 목에 정체되진 않는지, 일부가 식도로 잘 넘어가는지, 폐로 넘어가서 폐렴이 생기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 시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의료보험이 되는 재활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물리치료는 기본이고요. 그다음 작업치료, 연화치료, 인지, 언어, 그 재활치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리치료의 경우는 치료사와 함께 보행 연습을 한다던가 근력을 키우는 운동, 그 다음에 뭐 RO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절이 굳어 있는 것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해주는 운동들, 이런 하는 운동을 물리치료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업치료는 주로 손을 이용해서 뭐 퍼즐 맞추기, 아니면 손의 근력을 키우는 거, 아니면 어떤 손동작을 뭐 연습하는, 여기는 인지도 포함이 같이 되기도 합니다. 특수한 치료로는 인지치료,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그 인지 능력을 좋게 하는 방법, 아니면 언어치료,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연화치료가 또 가능합니다. 연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검사를 저희 병원 직접 시행을 해서 이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직접 전기를 이용한 안면을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연화 곤란이고 근육을 강화시킨다던가, 이런 쪽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재활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질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지 예측해 보는 것은 간단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 그만큼 회복이 빠르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할 수 있지만, 젊으실수록. 근데 요즘은 젊은 우리 20, 30대 뇌출혈 환자도 제법 있으시고요. 과거와 다르게 양성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을 봅니다. 우리 근력을 봤을 때 아까 마비라고 한 거는 정상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마비입니다. 근데 이 힘이 우리가 보통 재활성 5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하지만, 처음 저희 병 오셨을 때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당연히 회복이 빠르고요. 완전 마비로 해서 완전 축 처지거나 완전히 그 근육이 떨어지는 경우가 회복이 좀 더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부위는 뇌에서 가까운 어깨나 고관절 같은 경우 오히려 회복이 빨리 되고요. 먼 쪽, 손목, 손가락, 발목, 이런 경우는 회복이 좀 더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가 좋냐에 따라서 예후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지가 좋으신 분들, 소통이 되거나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그 예후가 훨씬 좋고 빨리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원장님. 네.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가족력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가족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뇌졸중 환자분들 대부분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는 가족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만일 60대, 70대인 경우는 솔직히 가족력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노화로 인한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족력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혈압과 그런 당뇨의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고혈압과 당뇨는 뇌졸중하고 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하수 파이프가 흐르는데, 요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당연히 수압,
그러니까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어떤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변화로 인해서 그 상호석 파이프가 영향을 받듯이 똑같이 뇌혈관도 좁아지거나 터지거나 이런 게 생기면서 고혈압은 매우 큰 관계가 있고요. 당뇨는 기저질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뇌혈증과 관계가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타트 JRTV 첫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 많고 저 역시도 상당히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정말 병원 가면 뭘 하는지, 무슨 치료를 받는지, 요새 코로나로 병원 오기도 힘들어지고 또 소통도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과연 뭐 하는지, 어떤 치료하는지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오늘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